오늘 그 할 리뷰는 1479회입니다. 아내의 마지막 음성 파일 1시간 45분에 담긴 그날의 진실이라고 합니다. 3월 14일 날 방송이 됐었네요. 이게 이제 아내가 사망한 것 같고 아내의 마지막 음성 파일이 단서인 것 같아. 그게 한 1시간 45분짜리인 것 같고요. 근데 좀 증거가 애매하진 않나. 애매해서 복잡한 사건이 돼버려서 방송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4일 2시 11분. 문 앞에 누가 와 있네요. 한 통의 신고 전화로 드러난 범죄 현장입니다. 소름 끼치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여자의 평범했던 밤은 죽음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 걸까? 이 남자가 씨발 새끼인가 본데? 연기 또 하네? 죽여버린다 진짜 연기하면. 씨발 왜 시킨 대로 안 해? 나는 진짜 네 노예가 아니야. 이거 존나 열받는 사건인가 본데? 죽을 때까지 만날 거지 씨발. 너 내 거야 알아? 그녀의 마지막 시간으로 돌아가서. 아내 같은 경우는 예능 프로를 좋아해서 예능 프로 많이 틀어놓거든요. 같이 TV 보다가 아내가 매운 갈비찜 먹자고 했는데 거기가 문 닫아서 돈가스집 가서 먹었어요. 결혼 6년 차지만 주말 부부예요. 둘이 함께 보낸 시간이 길지 않아 신혼부부나 다름이 없었다는 지연씨 부부. 소중했던 짧은 일상을 뒤로하고 두 사람한테는 1월 22일 아쉬운 마음으로 각자의 일터로 향했다. 근데 아내랑 헤어진 지 이틀도 채 되지 않아 걸려왔다는 뜻밖의 연락. 그러면 남편은 뭐 그게 없나 보네. 알리바이가 있네. 남편을 의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보다. 이분이 남편이에요. 제가 새벽 5시 50분에 전화 받았어요. 경찰서에서. 김지연 씨 배우자 되냐? 빨리 병원 가보셔라. 그래서 갔더니 아내가 중환자실에 있어. 담당 의사가 CT 보여주면서 뇌출혈이 이만큼 진행됐고 뇌관이 망가졌대요. 이미 병원에 왔을 때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었대. 누가 그런 거야? 환자분이 응급실에서 찍었던 CT 사진이 있습니다. 빙 둘러싸고 있는 게 두개골이에요. 정상은 이런데 이 가운데 선이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이 빨간 부분은 뭘까? 이게 뇌관이라고 의식 중추라든지 숨쉬는 기관이거든요. 이게 손상받으면 회복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출혈이 생기고 있으면은 의학적으로 상당히 힘들겠다는 표현을 하게 되죠. 때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지연 씨는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이미 뇌사에 가까운 상태였다. 그녀의 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담당 의사. 아니 상처도 별로 없는데 머릿속은 왜 저렇게 많이 다쳤나 싶어요. 남편과 헤어진 지 이틀 만에 이런 일이 생겼어. 자, 119 구급대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신고 내용은 흔들어도 코만 골고 의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왔고요. 친구가 술을 한 병 마셨거든요. 어지러워서 살짝 머리를 박았어요, 바닥에.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하면서 친구가 자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좀 흔들어봐도 그냥 코만 흔들면서 자는데 혹시 이거 뭐 뇌출혈 이런 거 좀 의심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한번 이동을 해봐야 될까요? 제가 깨워도 의식이 없고 코만 골면서 계속 자요. 뇌출혈 걸려서 쓰러지는데 코를 고나? 신고자의 말에 급히 2층에 있는 지연씨 집으로 구급대원 출동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 문 앞에 환자가 주저앉아 있었고요. 신고자는 넘어지지 않게 잡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여자인데요, 신고자가? 당시 신고자는 지연 씨랑 무슨 관계라고 했던 거예요. 아는 동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이 사람은 신고 덕에 그나마 빨리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에 갈 수 있던 거다. 근데 아내가 병원에 이송됐고 하루 뒤 남편은 경찰에게 뇌사라는 연락을 받은 거야. 자, 그날 새벽 50분이에요. 술을 마시고 넘어졌다 이런 얘기를 차트에 막 써놨길래 저는 그것만 믿고 있는 상태였는데 다음날 응급실 앞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범인을 잡았다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폭행을 당했구나 싶었어요. 지연 씨가 뇌출혈을 일으킨 이유는 누군가의 폭행 때문이다. 신고한 그 여자밖에 없지 않나? 근데 여자라면은 뭐 나 계속 만날 거지 이런 얘기가 왜 나온 거야? 여자를 또 만났나? 자, 경찰입니다. 119가 출동해서 폭행에 의한 상태의 환자로 보고 112 공동 대응을 합니다. 119랑 같이 손에 멍자국 이런 걸 봐서 피해자를 때려서 남은 상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고 일단 폭행치상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 남자야? 여자 같던데 생긴 거는? 뭐 재연이지만 그래도 성별 맞춘 거 아닌가? 남자가 머리 긴 남잔가? 놀랍게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가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한 아는 동생이야.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 2층과 5층에 살고 있어요. 지연 씨는 40살이고 이 신고한 남자는 29입니다. 뭐 불륜 같은 거냐 이거? 그날 둘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알게 된 거지? 요즘에 이런 관계 생기기 쉽지 않아. 같은 아파트에서 이웃사촌 같은 게 없으니까. 자, 이웃 주민들 만나봅니다. 아이 그때 말이야 구급대가 막 이렇게 왔다가 가고 경찰들 막 이렇게 때려오고 왜 그러는데요? 하니까 그것은 경찰들이 잘 안 알려주더라고. 이게 무슨 일인지 경찰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봤어요. 뭔 일인지는 모르고 있었지. 조금 예민한가? 어쩐가 몰라도 저희 현관문 소리가 시끄럽다고 이 씨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아파트에 경찰이 출동한 건 봤지만 자세한 이유는 다들 모릅니다. 하지만 5층에 거주한 이 씨의 특이한 행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폰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TV 보면서 웃으면은 이렇게 벽을 두드려요. 아니면 쫓아와서 시끄럽다고 하든지. 이웃집에서 들리는 소리에 유난히 이 씨는 민감하게 굴어. 그렇다면 그날 지연 씨에게 벌어진 일도 층간소음 때문에 벌어진 비극은 아닐까. 남녀가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이웃 주민들. 게다가 주민들은 지연 씨가 누군가에게 원한 사의 성격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침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부터. 이 냄비는 뭐죠? 이걸 떠먹고 있는 건가? 이 상황이 뭐야? 처음 만났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봤는데 인사하고 얘기 나누고 저는 부침성이 별로 안 좋거든요. 부럽더라고요 그게. 지인 성격이 되게 깜짝이야. 뭐야 이거. 어우씨 뭐야. 나 사람 거꾸로 있는 줄 알아. 어우씨 깜짝이야. 어우씨 뭐야 이거. 성격이 되게 밝아요. 잘 웃고. 저희 딸이 뭘 좋아한다 그러면 그것도 챙겨놨다가 처음 만날 때 이렇게 챙겨주고 김치 같은 것도 엄청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뭐 층간소음이나 원한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11살 차이가 나는 윗집 남자랑 왜 같이 있었던 거냐. 사건 당일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 씨는 당시 지연 씨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025년 4월에서 5월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몇 번 마주치면서 인사를 나누다가 그 누나가 제가 좋아하는 과목을 가르치는 교육계 종사자여서 친해지게 됐습니다. 설명 좀 이상하네. 수능을 준비하던 중에 교육계에 종사하는 지연 씨를 우연히 알게 됐다. 그래서 뭐 과외를 받았나요? 도움받고 친해졌대. 사건이 있던 그날 자신의 집에서 공부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술 마셨고 잠깐 집 밖으로 나갔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이 씨의 주장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누나가 2번 정도 뒤로 넘어져서 머리도 땅에 부딪혀서 제가 일으켜 세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넘겨짚자면은 이러한 진술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이제 와서 판단할 수가 없어. 그 자리에 CCTV도 없다고 할 게 뻔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것 때문에 뇌출혈이 있는 거냐 요걸 이제 따져야 되는데 증거로 나온 게 그 녹음 파일 아까 맨 처음에 틀었던 또 씨발 나 계속 만날 거지 막 이 지랄 한 거. 네.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집착 같은 치정 폭행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도 소리만이야. 객관적인 뭐 때리는 소리가 들어갔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3자들이 이제 와서 객관적인 판단이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꼬인 사건이 아닌가. 예.
일단 이게 맞는지 좀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지고 나서 뇌출혈 생겼고 지연 씨가 멀쩡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는데, 근데 나중에 잠깐 있다가 지연 씨 상태가 걱정돼서 집에 찾아갔는데 의식을 잃은 듯이 보여서 119에 신고했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진실을 알고 있는 지연 씨는 사망했습니다. 병원 간 지 3일 만에. 부검 결과 머리 부위 손상 때문이다. 경찰은 이 씨가 지연 씨의 머리를 집중 폭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어요. 하지만 이 씨는 지연 씨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거라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지연 씨가 사망한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알겠어. 네 말이 그렇다는 거. 그럼 그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분이 이제 사망한 피해자고 구속됐네요. 일단은. 자, 남편이 그런 게 제일 궁금한 거죠. 저는 왜 그랬는지. 이제 범인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야. 법적으로 이제 가려내지 못한 거지. 주변에선 다 범인으로 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 이제 이유는 뭐냐는 거야. 자기는 지인이었다. 그런 얘기만 계속 반복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경찰도 저에게 얘기를 자세히 안 해주고요. 아유, 궁금해 죽겠습니다. 지연 씨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겠죠? 치어리더 할 만큼 밝고 사교적인 성격이다. 연합체육대회라는 게 있어서요. 고등학교 때 다 모여있을 때 이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메인 멤버로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친구 관계 좋고 사람들 좋아해서 이렇게 막 술자리 같은 데서도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거 좋아하고, 남편이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면서 집에 혼자 있는 날이 좀 생겼다. 제가 회사를 다녔는데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만뒀어요. 근데 친구가 속초에서 가게를 2개 하고 있었는데 하나를 저보고 맡아서 해봐라. 그래서 제가 가서 하게 된 거고요. 몇 월부터 나가서 사신 거예요? 재작년 2024년 8월 20일 정도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있기까지 한 1년 5개월 정도 주말에만 만났습니다. 남편이 이제 주말에 집에 오는 거겠죠. 그 무렵 술에 취해 친구들에게 전화하는 뒤 아내가 많아졌어. 나가 돌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힘든 걸 약간 술로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외로운 거 말이야. 한 2년 전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항상 혼자 있잖아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외롭다고 많이 느꼈어요. 제가 봐도.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는 거야. 당연히 혼자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남편과 어떻게 해결을 하든가, 정 안 되겠으면 뭐 이혼하든가, 아니면은 남편한테 여보, 나 좀 이렇게 남친 하나 이렇게 만들어도 돼? 아니 뭐 당신도 거기 내려가면은 오피스 와이프 하나 능력 때문에 하고 우리 좀 쿨하게 살자. 뭐 이렇게 좀 타협점을 찾든가, 예? 해야 되는데 바람이 나버려. 난 딴 남자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뒤늦게 이제 만약에 걸렸다 쳐. 야, 당신 이러면 돼? 내가 돈 벌려고 나가는데 그 틈에 이렇게 살면 돼? 그러면 이제 아내들이 보통 이러는 여자들이 꽤 있어요. 당신이 날 외롭게 만들었잖아. 지랄하지 말라는 거야. 지랄하지 말라는 거야. 남편은 뭐 일하러 내려가서 안 외로웠어? 다 참는 거지. 애 새끼도 아니고 뭐 똥 마려운 거 못 참는 개도 아니고 개도 참아. 앵무새들 마냥 똥 마려운 거, 그냥 똥 나오면 바로 싸야 되거든. 앵무새들은. 그러니까 그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거 참아야지. 그러면은 씨발 결혼을 했는데 남편 탓을 해요? 또 그거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런 건 아니게 그런 건가? 아무튼 교육계에 종사하면서도 남편의 빈자리 때문에 술에 의지를 많이 했다. 119 신고가 있기 전날에도 우리 지연 씨는 이 씨랑 술을 먹었어. 자,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 점심 무렵 평소 다름없는 모습으로 출근했던 지연 씨, 오후 4시 50분경 퇴근해 집에 왔고 약 2시간 뒤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집을 나갑니다. 이 씨 주장에 의하면 이 사람이 용의자예요. 지금 지연 씨는 이때 이 씨를 만나러 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집을 나선 뒤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다가 한 6시간 40분 만에 새벽 1시 반쯤 돼갖고 집에 온 거야. 근데 상태가 심상치 않고요. 왼쪽으로 기울어진 몸과 부자연스럽게 들려있는 왼손과 집을 나설 때와 얼굴도 달라져 있습니다. 얼굴이 너무 부어있다고. 그때 많이 부어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을 나선 뒤 무슨 일이 있었길래 6시간 만에 부어서 돌아온 거야.
이 씨는 자신의 5층 집과 아파트 밖으로 오가며 지연 씨와 시간을 보냈고 바로 이곳에서 지연 씨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멀쩡하게 왔는데 집 앞에서 넘어졌다는 거지? 그나마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비추는 CCTV를 확보해서 출입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뭐 넘어졌는지는 알 수 없죠. 새벽 1시 반쯤에 아내가 집에 들어왔던 것만 찍혀 있어요. 전원을 다 껐는지 그 다음부터는 찍혀 있는 게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승강기 CCTV 찍히니까 이 가해자가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아, 뭔가 좀 의도적인데 많이? 그리고 지연 씨가 집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집 앞에 달아놓은 CCTV가 꺼졌어. 그러면은 누가 미리 들어가 있다가 들어오니까 껐던지, 지연 씨가 들어와서 껐던지, 아니면 지연 씨 먼저 들어가고 누가 따라 들어왔다가 이후에 들어와서 껐던지 하는 상황인 건데 굳이 왜 끄냔 말이야. CCTV 때문에 계단으로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CCTV가 꺼진 뒤에야 그는 계단을 이용해 지연 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아, 이건 바람난 게 맞는 것 같다. 지연 씨가 끈 거잖아. 윗집 남자애한테 들어오라고 CCTV 꺼놓을 테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 CCTV가 꺼진 거라 알고 있던 걸까? 그날 지연 씨가 정말 혼자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면 이 씨는 왜 굳이 승강기가 아니라 계단을 이용해 지연 씨 집에 왔던 걸까? 그날 두 사람의 행적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지연 씨 남편과 함께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보기로 했는데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물품이 도착했어요. 지연 씨의 휴대전화. 여기는 어떤 정보가 남겨져 있을지 포렌식을 했습니다. 사건 발생 9개월 전인 지난해 4월부터 둘이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이 씨의 말대로 처음에는 공부 관련된 얘기로 시작을 했어. 누나, 나 진짜 공부해서 시험 볼 거야. 누나, 나 교사 할 거야. 학교 교사. 나 초등교사 할 거야. 요즘 임용이 되게 안 되는 거 알지? 알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이런 말이 멍청한 새끼야. 딱 봐도 넌 씨발 안 돼 보인다 아니야. 아, 더럽게 못 알아듣네. 그렇게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싸가지 보니까 안 된다. 접어라 아니야. 일자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아무튼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썸 탔어요. 누나 사랑해. 이제 너라고 부를게. 오글거려 미친 새끼. 끊어 너. 근데 은근히 좋아한다 또 이러면서 말을 이렇게 할 뿐이야. 나 안 사랑해? 몰라. 정말 왜 봐. 이런다니까. 씨발 진짜. 처음에는 인사 정도만 하면서 지내다가 자주 만나게 되면서 서로의 어려운 사정도 하고 사정등을 얘기하면서 깊은 관계가 됐습니다. 언제부터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됐나요? 누나를 따라서 너라고 부르다가 술자리를 하다가 보니까 2025년 9월경부터인가? 예, 술을 마시고요. 깊은 관계에 있었어요. 씨발 새끼. 일단 뭐 얘 말로는 9월달부터 사귀었다네요. 하지만 지연 씨랑 친한 친구들의 얘기는 또 다르다는 거야. 저희가 만난 게요. 2025년 9월 19일이었거든요. 친구네 집 지하 주차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요. 이 친구네 집에서 자는 거를 전화로 막 확인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남편인 줄 알았어요. 자, 그때 녹음된 통화 내용. 이 새끼 집착했네. 개 씹진 따네 이 새끼. 그러니까 자, 확실히 팩트를 얘기해. 레알 팩트만 말해. 몰라 나는. 안녕하세요. 근데 왜 화가 나셨어요? 끊자.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친구가 뺏었구나. 이제 들어가서 잘 거예요. 좀 지랄 그만하고요. 인증샷도 보낼 거예요.
알아들었어? 레알 팩트 사진, 인증 사진 보내. 이지랄 한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여자분들의 대처도 별로예요. 이 당사자 죽었지만 피해자도 몰라 이런 거 하면 안 돼. 여자분들이. 왜냐면은 그게 남자들에게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씨발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연애 관계에서 깔려있는 게 여자의 거절은 사실 튕기는 거다. 사실 진짜다. 그렇게 해석하도록 조장하는 것도 있고 사회가. 예? 그런데다가 뭐 여자가 우물쭈물 하는 게 또 문제고, 근데 이걸 또 친구가 대신 말해주는 게 또 큰 문제야. 남자랑 더 사이만 나빠지는 거거든. 좀 안 좋은 대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자신이 통화한 사람이 친구는 지연씨 남편이 아니라 이씨라는 걸 알게 됐어. 지연씨에게 야 미친년아 너 그러다 남편 얼면 어떡하려고 그래. 헤어져. 핀잔을 주니까 지연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팔을 보여줬어. 맞고 있었구나. 처음엔 좋아서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까 걔 희끼 꼬머리에다가 이게 조찐 따인 거야. 집착 존나 심하고 때리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야. 왜? 이 새끼가 그냥 까딱하다가 우리 남편한테 말해버리면 나도 좆대니까 이 여자도 지금 이제 외통순 거죠 지금 이거. 지 무덤 판 거지 뭐. 그래서 끌려다녔네 맞으면서. 너무 심하게 여기가 다 보라색으로 멍이 든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멍이 들어 그랬더니 이씨가 밀어서 물인데 철문 같은 데다가 부딪혔다는 거예요. 지연씨 휴대전화 포렌식 해보니까 팔 찍은 사진 진짜 나왔어. 야 씨발! 이 새끼 범인 이름 뭐예요? 아니 씨발 사람을 타노스를 만들어버렸네. 야 이게 어떻게 해야 이렇게 멍이 드냐 사람이. 야 이게 말이 되냐. 아니 뭐 골고루 때리는 거야 뭐야. 와 나 이런 거 처음 본다. 이게 말이 되나? 제가 막 뭐라 했을 때 근데 이씨가 협박하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연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고민하는 상태였어요. 이씨의 집착이 너무 심하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협박을 하는데요? 남편한테 알린다 뭐 그지랄 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끌려다닌 것 같아요. 자, 되돌리기가 어려워진 거죠. 사건 당일 응급실에 이송됐을 때에도 몸 곳곳에는 발생 시기가 달라 보이는 멍자국이 남아있었다. 이 씨의 위협과 공격이 지속된 걸로 보인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결국 여자가 스토킹 신고도 했었네요. 자, 이 사건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신고자, 우리 지연씨는 같은 아파트 4층에 사는 알고 지내던 남자 동생이 있는데 경찰에 신고할 때부터 관계를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알게 됐다 뭐 이렇게 말했나봐. 앞으로 만남 및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동생이 2주 전부터 집으로 찾아오고 연락을 해서 그러지 말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신고 당일은 상대 남자가 사과를 이유로 집에 찾아와서 신고자가 문을 열어주어서 신고자의 집에서 대화하다가 상대 남자가 신고자의 팔목을 잡아 112에 신고했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스토킹이라든지 이 교제 폭력들은 위험하니까 경고장을 우리가 전송해 주는 거죠. 또 이제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오지 말라는데 오면은 스토킹으로 형사 입건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니까 이제 이 씨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고 그래서 이 씨가 잘 이해한다 그러고 안 하겠다고 하고 마무리된 거죠. 경찰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직 지연 씨를 향한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스토킹을 해버린 거야 이제는. 맞으면서 만났던 건 아닌 것 같네요. 일방적으로 찾아오는데 그걸 거부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연 씨는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자기는 끝난 거야 관계가. 이 새끼가 안 끝내주고 있는 거네요. 이웃 사람인데 제가 새벽에 잠깐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그 남자가 1층에서 혼자 이렇게 벽에다가 주먹질을 해가지고 무서웠어요. 막 욕을 하면서. 나중에 지연 언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스토커라고 하더라고요. 몇 번 자주 마주쳤는데 1층 문 앞에 서 있으니까 제가 못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계속 어슬렁어슬렁 거린다고 앞에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아래 재미있는 점 중 하나를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인터뷰를 남녀 번갈아서 합니다.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을 계속 붙잡아두기 위해 변주를 주는 거야. 끊임없이. 여자의 높은 음 한번 들려주고 남자의 저음도 한번 들려줘서 귀가 지루하지 않게 계속 땡겨주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 그래요. 진짜로.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이 씨의 집요한 스토킹을 겪으며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벼텨왔을 지연 씨. 숨막히는 집착에 갇혀버린 그녀는 왜 그때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걸까요? 남편입니다. 자세히는 말 안 해주고 어떤 남자가 계속 문을 두드린다, 계속 찾아온다 그렇게만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안 믿었죠. 아니 네가 혼자 사는 걸 누가 알겠냐. 근데 아내는 그래도 무서워 이래서 CCTV를 그래서 달아준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럼 지연 씨는 CCTV를 왜 끄고 이 새끼 오라고 했던 거지? 그때는 좋았을 땐가? 당시 정황상 그런 상황을 몰랐던 남편은 지연 씨의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지만 불안해하는 아내를 위해 CCTV를 달았어요. 여기에 찍혔던 거 아니야. 누가 문을 두드리는지 그거 찍으려고 신고하려고 달아놓은 겁니다. CCTV가 설치됐어도 이 씨를 향한 두려움 탓인지 지연 씨는 여러 차례 비밀번호 바꿔가면서 불안한 듯 집 앞을 살핀다. 외출할 때마다 주변을 살피고 그날은 여러 번 전화하는 이 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 유구대로 이 씨를 만나러 잠시 밖에 나간 걸로 추정된다. 다음날 새벽 지연 씨는 얼굴이 심하게 부은 채 돌아왔고 결국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밖에서 뭐 어디 조용한 데서 얘기하자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모텔 같은 데 들어가서. 그래서 좀 뺨아리 같은 데 좀 맞았어. 그리고 들어왔다가 이 새끼가 다시 들어온 거야. 화가 덜 풀려서. 이게 개찐따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때린 거 아닌가? 자, 이제 그래서 아내가 바람이 났었다는 거를 남편도 이제 안 거죠. 처음에는 배신감도 느꼈지만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저한테 말했으면 만약에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안 있을 것이고 목숨까지는 안 잃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법의학자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자, 이분도 유튜브 하시죠? 유성호 교수님 입계를 했습니다. 피의자의 주장대로라면 뒤통수에 심한 피하 출혈과 함께 손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 뭐야? 이거 피해자야? 지연 씨야? 주로 얼굴 앞쪽과 옆쪽에 출혈이 집중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씨의 진술과 배치되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혈액량이 135ml면은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한 겁니다. 일회성 충격보다는 반복적인 가격, dun력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때린다 쳐. 그런데 넘어지면 어떠냐? 이쪽으로 넘어졌다 그러면 충격은 여기 있는데 뇌 손상 뇌출혈은 반대편에 있다. CT를 보니까 왼쪽 두피에 출혈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제일 큰 거겠죠? 때렸다. 동측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아서 뇌 손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끼 찐따 걔의 진술은 증명할 수 없지만 이 법의학자들의 소견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 잘잘못을 따지자 보면은 용의자가 거짓말한 거지 뭐. 법의학적 소견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보통 맞거든 이게. 가장 정확해. 당사자 진술보다. 이거는 때린 거야 이 새끼가. 지연 씨 뇌출혈은 이 씨의 폭행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몸에는 그날의 과격한 상황을 보여주는 또 다른 흔적도 있다. 머리를 때리니까 막으려고 막 이런 식으로 감싸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위를 때리니까 여기 손등에 멍이 생겨요. 이것을 방어원이라고 하지. 사건 당일 지연 씨가 이송됐던 응급실에서 긴급 체포된 이 씨의 손사진을 보면 빨갛게 부어있대. 때리는 사람도 다칩니다.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과 법의학자들은 이 씨가 자기 집에서 손으로 지연 씨를 폭행한 걸로 추정된다. 아, 지 집에 불러다가? 그 강도와 시간은 어느 정도였던 걸까? 자, 근데 이런 증명을 하기 위해 증거를 찾다가 이 씨 찐따의 휴대전화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어요. 저희는 1차적으로 경찰에서 확보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성 파일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 녹음 파일에 의하면 말이에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피고인이? 이거는 그런 거다. 이 새끼 찐따니까 그녀의 소리 막 이런 것도 따로 듣고 싶은 거야, 이 새끼가. 그래서 몰래 녹음했겠네. 아마 지현 씨는 이 상황 몰랐겠죠, 녹음되고 있는 거. 1시간 45분. 근데 마침 이 새끼가 이제 어쨌든 구속되면서 이제 수색을 당했으니까 휴대폰이 나왔고 이거 한번 까봤더니 마침 단서가 될 만한 게 들어있네. 봐봐. 자기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한번 말해봐. 자기가 잘못한 건 맞겠다고 자기가 입으로 말했잖아. 팩트 맞지? 이거 봐. 예? 제가 아까부터 팩트 거렸잖아요. 저희가 처음 봐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새끼의 성향을 압니다. 이런 새끼들이 유독 팩트에 집착을 해요. 개찐따거든요. 팩트를 좋아해요. 팩트. 뭐 인간 관계 상황 아무것도 안 중요해. 팩트만 중요해. 레알 팩트. 이것만 중요해. 이 새끼 찐따야. 이 새끼 안경에 자물쇠 채워야 돼. 아무튼 잘못한 건 맞겠다고 말했대. 내가? 아니야. 10대만. 맞겠다고 얘기했는데 네가 엄청 더 때렸어. 아니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뭐 맞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뭐야? 10대만 때린 거야. 아니야, 엄청 때렸어 너. 10대만 때린 거야. 아니 10대 때렸는데 네가 엄청. 아니야. 너 되게 힘센 거 알지? 내용으로 봤을 때 수차례 폭행을 당한 듯 보인다. 자기가 약속 어기면 20만 원 보낸다고 약속했지? 보낸다 했지? 나한테 20만 원 후원한다 그랬잖아. 아니? 알았어, 20만 원 보낼게. 나 집에 갔다 오자. 집에? 집에 가서 안 올 거잖아. 그리고 나랑 이제 영원히 안 만날 거지? 아니? 그렇진 않을 거야. 나는 너 무서운 건 알아. 이 여자분도 좀 이상한데요. 이게 소리를 안 들어봐서 그 감정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읽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정확한 상황이 안 보이는데 이 여자분도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네가 잘못했잖아 사실. 어떡해. 와, 만지지 말라고. 이거 봐. 뭐 이상하네. 만지지 말라고? 씨발 진짜. 왜 만지면 안 되는데 내가 너를 너 씨발 내 거임. 싫다고. 아프다고. 11월 19일 그리고 11월 20일 궁전 모텔 20일은 신림 모텔 이렇게 해서 내가 다 아는데 다 무슨 소리야. 그만해. 나는 진짜 네 노예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무슨 그런 맛이 헬스크림도 아니고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 뭐 이게 아니잖아. 그 노예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지금. 약간 좀 그런 쪽이 아니었을까.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 지금 이게? 이 씨는 성추행과 함께 지현 씨에게 이제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고요. 이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이 씨가 지현 씨에게 이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현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폭행한 거라네? 아닌가? 내가 생각한 게 너무 씨발 히토미를 많이 봤나요? 다른 남자를 또 만났대? 이게 진짠가? 자, 그럼 두 사람에 등장하는 한 인물 누구냐? 야, 진짜 있는 거야? 어떻게 서로 알게 된 사이예요? 형하고 결혼할 때부터 저는 형수랑 친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형네 집에서 만나가지고 저녁도 먹고 그 다음에 어디 놀러도 가고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부부 동반으로 만났던 거나 뭐 그런 거 아니야? 남편도 아는 사람입니다. 형이랑 형수가 뭐 좀 다투거나 이랬을 때 속상하거나 이러면 저한테 전화해요. 이제 한풀이 비슷하게 하죠. 그거 말고는 뭐 따로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마지막으로 다 같이 만난 건 언제예요? 그게 여름쯤일걸요? 따로 본 적은 없대요. 황당하다. 그러면 이 씨는 왜 이거를 씨발 의심하는 거야? 모텔 갔다고.
앞에 날짜 말한 게 이제 지랑 간 게 아니었네요. 녹음 파일에서 이 씨가 언급한 모텔을 가봤습니다. 예, 이 분이 이제 여기 묵었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이 남자는요? 모르겠는데. 이분이 여기 예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없어요. 그럼 혹시 권상혁? 없어요. 아예 내역이 없어. 이 새끼 망상 떠는 거네, 찐따가. 있지도 않은 일을 따지기 위해 억지로 불러냈던 거야. 폭행한 것도 모자라 그날 밤 상황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녹음도 했다. 아예 없던 얘기네요.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과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도 연인 간의 통상적인 약속을 하고 추후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약속을 했지 않냐라고 얘기하기 위한 증거로 녹음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신 같아, 이유도. 핸드폰에 녹음을 하잖아. 이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유에 대한 이유가 또 있는 거야. 병신 새끼. 왜 그런 줄 알아? 팩트충이라서 그래. 팩트충. 내가 녹음하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인데 이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거잖아. 팩트충들이 이래요. 수사기관에서 녹음 파일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지현 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녹음 파일을 트니까 사실은 이러면서 인정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10번 정도 뺨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은 피해자가 죽을 만큼 때린 사실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제 인정했어요. 뒤늦게 증거 나오니까. 그렇게 팩트충 새끼들이 증거가 나와야 인정을 하네. 근데 진짜로 10번 따귀 때린 게 전부다. 결국 때린 건 인정했지만 내가 때려 죽일 만큼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자, 이제 녹취 계속 들어봅니다. 네가 그랬잖아. 야, 내가 권상혁이랑 만나면 20만 원 주고 때려. 네가 분명히 약속한 거야. 근데 왜 권상혁이랑 왜 연락했냐고. 그냥 인양저냥 연락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네가 쳤잖아. 때리는 거네. 때리네. 네가 먼저 핥힌 거야. 연기 또 하네. 죽인다. 진짜 연기하면 죽여. 죽여. 병신아. 씨발, 네가 나를 이렇게 잡으니까 씨발 내가 눕힌 거 아니야? 또 내 잘못이야? 왜 하라는 대로 왜 안 함? 왜 이렇게 날 자꾸 지랄이야? 씨발, 네가 나를 이렇게 했고. 현장 검증에서 검찰이 녹음 파일에 담긴 이 상황에 대해 묻자 이 씨는 그저 지현 씨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서 제압하랬을 뿐 당시 상황을 재현했다는데, 직접 몸으로 또 보여줬어? 누르기만 했고 때리진 않았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옆엔 지현 씨의 피가 묻은 휴지가 있었습니다. 밀실이나 다름없는 이 씨의 집에서 홀로 공포에 떨었다. 녹음 파일 들어보면 그날 밤 그녀는 거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좀 했다. 그래서 아이 이제 안 오겠다고 우리 집에? 뭔 소리야. 올 거라고 얘기했잖아. 지현 씨가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하니까 자기도 같이 가겠다. 그녀의 집 앞에 설치된 CCTV가 신경 쓰였는지 CCTV 제거를 하라고 요구했어요. 집에 CCTV 있잖아. 녹화기랑 모니터를 분리해서 옷방 베란다에 놔. 이렇게 사건이 시작되나 봐. 그러면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내가 감시당하는 게 너무 싫고 이렇게 맨날 CCTV로 하나하나 싸우는 거 스트레스다. 그렇게 얘기를 해. 알았지? 이게 팩트라고 해. 그래서 꺼놓고 이 새끼가 계단으로 들어왔나 봐. 자,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이후에 일은 이 새끼만 아는 거잖아. 얘 얘기를 또 들어봐야겠죠? 누나가요, 갑자기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이 아프다 졸리다 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소파에 누워서 자는데 누나 입에서 투명한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제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112 신고했어요. 근데 검찰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는요,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신한 이후에 뇌출혈, 뇌진탕, 동공 움직임, 기절, 혼수 상태 이런 검색을 하였을 뿐 갑자기 이상한 게 다른 건 그냥 한글로 잘 적어놓고
왜 기절만 굳이 스턴이라고 해놨을까? 자막하시는 분이 지금 게임을 좀 많이 하나요, 요즘에? 굳이 왜 기절만 스턴이야? 몰라서 기절이 이걸 못 알아들을 일도 없는데 사람들이. 1시간 동안 아무튼 119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어요. 새벽 1시 반쯤 지연씨 집 CCTV가 꺼지고 지연씨 집에 들어가고 이씨는 2시간 뒤에 119 신고합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포렌식한 결과 그는 새벽 2시 반부터 지연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는 걸 눈치챘고 1시간 정도 어떻게 할까 대가리 굴리다가 일단 신고하자 이렇게 된 거구나. 그리고 말 만들어냈고 이런 정황을 검찰이 확인해서 이 새끼를 강도살인과 유사 강간살인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기소 내용은 타당할까요? 타당하죠. 레알 팩트. 수십 차례 폭행한 것도 모자라 지연씨를 1시간 이상 방치해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지연씨가 죽을 줄 몰랐다는 그의 말은 진심일까요? 지연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고 통화 녹음 파일을 자신의 메신저로 보내며 사생활도 감시했던 걸로 보입니다. 집착 스토킹 등을 해오던 이씨 개인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자기 휴대전화에 곧 뒤질년이라고 저장해놨대요. 이거 방송에도 이렇게 나왔던 거야? 이 새끼 봐라. 이때부터 이씨는 범행을 결심했던 거 아닐까. 사건 당일에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열받네 또. 나는 수능 상위 0.5%고 4년 장학금이야. 그리고 반 대표로 궁전 프로그램 퀴즈 대회도 나갔었어. 선생님이 추천해가지고 자기가 솔직히 말해서 똑똑한 사람들이랑 못 어울려봤잖아. 그렇지? 나는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 그런 애들이랑은 좀 급이 달라. why not? 지능 자체가 다르다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내 IQ, 레알 팩트. 수능에서 고득점 받고 지적 수준이 남다른데 29살의 취준생입니다. 이런 새끼들이 진정한 숨고르기 세대, 쉬었음 세대 새끼들인 거죠. 비응신 새끼. 사실이라면 그는 왜 29살이 되도록 수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까? 근데 이거를 지금 지적하잖아요? 그럼 이 새끼 개발작 할 걸 진짜. 막 개거품 물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자면 이 새끼 나 때려 죽이려고 올지도 몰라. 존나게 민감할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런 애들이 타격감이 좋아요. 조금만 긁어도 이제 역치가 낮아가지고 되게 쉽게 긁혀. 이 씨의 학창시절 친구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추천으로 반대표 퀴즈쇼 나가고 수능 성적이 0.5%라는데 맞아요? 에? 뭔 소리예요? 퀴즈쇼 안 했어요. 100% 진짜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에요. 걔가 약간 허언증 같은 게 있다고 친구들이 중학교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데 학업 성적이 뚜렷하게 뛰어나거나 운동신경이 뛰어나거나 이런 친구 아니에요. 걔 젖밥이에요, 그 새끼. NPC 새끼예요. 이 씨가 학창시절부터 자신의 얘기를 과장했대요. 이 씨가 학창시절부터 고인 모독과 여성 혐오로 문제가 되어온 한 커뮤에서 활동했다. 여혐 커뮤는 또 뭐야? 고인 모독. 이거 딱 볼 때 이거 일배밖에 생각이 안 나네. 씨벌 진짜. 이거 뭐 일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딱 그 워딩을 박아버린 거는 이건 일배를 생각하고 말한 겁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씨는 사건이 있을 무렵까지도 거의 매일 해당 커뮤에 드나들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난 9년간 이 씨는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친구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는 이 씨. 지난 9년을 돌아보기에 아바이를 만나봅니다. 아방구. 그날이 1월 24일인데 지금까지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그럼 이 새끼가 개찐따에 쉬었음 세대야. 먼 돈에 아파트 뭐 어떤 데서 살고 있는 거죠 혼자?
누구 돈으로? 참 너무도 큰일을 저질렀기에 부모로서 뭐라 할 수도 없고 이게 피해자분들께 뭐라고 사죄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울증 또 이제 오염강박증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결벽증 말하는 건가? 모든 물건을 다 버렸어요. 오염이 됐다 그러면서. 오염된 게 아닌데요? 예. 뭔가 묻었으면 그것만 버리면 되는데 군대 제대 후에는 바깥 생활을 못했어요. 아, 이 새끼 봐라 이거. 오염강박이 정식 그 진단명인 건가? 보통 결벽증 이렇게 말하지 않냐? 이게 심해가지고 지 혼자 살아야 되는 거야. 누구 물건 닿으면 더러워서 다 버려야 돼. 이게 건이 일어날 때까지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고 그러다 지난해 가을 무렵부터 아들의 증세가 갑자기 호전된 것 같다고 느꼈대요. 그때 이제 우리 지연 씨를 만난 거지. 아니 지 뇌가리가 제일 더러운데 이 새끼 뭐해? 주방에 가서 작년에는 처음으로 꺼내 먹었대 음식을. 그러면서 엄마 도와준다고 설거지도 했어요. 근데 이런 새끼들은 웃긴 게 누가 해준 음식은 또 먹어요. 그건 안 더럽나? 만질 수 있대 이제는. 좀 증세가 좋아졌어. 일상을 재개했다. 지연 씨를 알게 되면서 변화가 생긴 걸로 보인다는데 이런 것도 그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연애로 좀 호전이 되긴 합니다. 근데 또 연애 관계에서 또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은 또 지랄이 나겠죠. 수년 만에 이 씨의 연락을 받았다는 친구들, 그 내용은 아버지에게만 달랐습니다. 10년간 연락을 안 하던 친구인데 연락을 갑자기 해가지고 여자친구랑 싸웠다, 여자를 잘 만나라, 이런 식으로 조언 아닌 조언을 해줬어요. 남자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손찌검했다, 이런 얘기도 좀 했어요. 그때 원래 교류가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술을 먹었대요. 자기가 좀 외롭다, 힘이 든다, 그리고 여친이랑 다툼이 있을 때 이제 주먹 다짐을 한다고 그래요. 병신이. 이 여자친구 때렸다는 거를 자랑하듯이 말했대. 자랑하듯이. 이게 중요한 거죠. 자랑하듯이. 그리고 그거를 10년 만에 갑자기, 그러니까 솔직히 친구도 아니야,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이 새끼 왜 그런 거냐. 심리기저에 가장 크게 담겨있는 건 열등감밖에 없어요. 내가 인생에서 뭔가를 제대로 성취한 게 없고 사회적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본인의 열등감이 일정 부분은 좋아졌을 걸로 또 보이고요. 그러면서 강박 증상도 다소 좋아졌을 걸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 씨의 오염 강박증이 개선되기 시작한 시점은 지연 씨가 이 씨에게 폭행당한 뒤에도 벗어나지 못했던 시점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 이 새끼 도파민 나와서 그런가 봐. 지연 씨를 도구로 삼은 이 씨의 집착과 망상은 더 강화된 걸로 보인다. 지난 1월에 발생한 그날의 사건 역시 바로 이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거대, 자기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희생자를 필요로 하는데 이 희생자가 자기를 떠나는 걸 못 견뎌요. 이래서 희생자가 없이는 자기의 이런 거대상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대상이 뭐냐? 이 사람이 떠난다고 하는 순간 말이에요, 그 타이밍이 살인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타이밍이에요. 개새끼들. 녹음 파일에서도 집착이 많이 드러난대요. 앞으로 나 만날 생각 있어? 죽을 때까지 만날 거지? 자기 우리 내일 커플링 맞추러 갈까? 자기가 정해봐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잠깐 화해했을 때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이 새끼 지금 인형놀이 하는 거야. 여자 대상으로 인형놀이. 자기가 정해봐야지. 넌 내 거야. 알아? 나랑 키스해줄 수 있을까 혹시? 응?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도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또 보냈어요. 이제 지가 바빠질 거라고 연락을 못 할 것 같대요. 병신 쉬었음 세대 새끼가.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이 끊겼어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정신과 치료 이력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2020년 경부터요, 강박증이 있어갖고 신경 치료를 받았고요, 약도 복용했는데요, 호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3년 11월부터 먹던 약을 중단했습니다.
아니 개새끼야 더 먹어야지 왜 중단해. 필요하면 저 진단서 낼게요. 레알 팩트. 이 씨는 추후 진행될 재판에서 정신문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할 거래. 아 이거 야 될 것 같다 느낌이. 왜냐면은 살해 순간의 행위가 명확하지 않거든. 때렸다는 건 있어. 근데 때렸다고 죽었냐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레알 팩트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건 도진기 변호사에게 물어봅시다. 그의 결벽증은 어떻게 재판에 영향이 될까? 질환 때문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지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을 때 말이에요. 그때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통상 재판에서는 그런 공격성이나 폭력성이 표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 예를 들어 조현병 같은 게 가장 많이 인정이 됩니다. 반면에 이 피고인 이 시벌 새끼가 제출한 그런 뭐 ADHD라든지 뭐 오염 강박증인지 뭐 이런 것들로 심신미약 사유로 해봤자 그냥 찢어버려요 판사형이. 이거 가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나 같아도 씨발 열탱이가 없어 죽겠는데 판사님이 이거를 좋게 봐주겠어요? 개놈의 새끼. 태팔로 뒤통수를 후려갈겨야 돼요 씨발 새끼.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뭘까? 인정 안 될 것 같다네요. 역시 저는 전문가가 아닌 게 확인이 됐죠. 제일 큰 쟁점은 역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냐는 겁니다. 결국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냐? 그 문제일 것 같은데요. 살인의 고의성 판단 기준을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말이에요. 폭행의 정도,致命적인 부위인지의 여부, 폭행의 지속 시간, 당시에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범행 이후에 어떤 언행,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대로면은 거의 인정될 것 같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사건 일주일 전 이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지현 씨 이름을 곧 죽으려 뭐 이렇게 저장한 거, 이것도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와, 지현 씨가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약 1시간 동안 뇌출혈과 관련된 내용 검색하고 지현 씨를 방치했던 것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너 저지른 것 같은 정황인데 이게 하나만 딱 놓고 봤을 때 하나만 딱 빼서 따와서 이거는 이제 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혐의가 입증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봐.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검색어도 발견했다는데요. 119 출동 알림 서비스 검색하려고 3분 전 도어락 현관문 비번 교체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이 씨는 지현 씨를 방치한 채 비번을 바꾸고 현장을 떠나려 했던 건 아닐까? 아, 여자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비틀대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새끼는 진술을 그러겠지. 밖에서 넘어졌어요. 들어왔는데 비번을 못 열고 집 앞에서 쓰러져 죽은 거다. 그렇게도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시나리오 바꿔갖고 같이 있었는데 자꾸 졸리다고 잔더라. 근데 좀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서 뇌출혈 느낌 나서 신고한 거다. 이렇게 시나리오 바꿨나 봐. 조사받는 동안 증거가 나올 때마다 진술을 조금씩 바꿨대잖아. 그나마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게 처음부터 추가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 따오기 열대가 전부다.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네요. 추가 폭행 없다는 게 사실이냐? 이웃 주민에게 중요한 얘기 들었거든요. 이게 마지막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판단하라고 던져주네요. 또 저희 아이가요, 새벽 1시인가? 1시 반인가? 몰라. 그때 비명소리 들었대요. 비명소리요? 네, 여자 소리요. 이제 가세요. 우리 애 구몬할 시간 됐어요. 지현 씨가 새벽에 자신의 집에 들어간 뒤 여성이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이 있었어. 지현 씨의 소리였다면 뒤이어 들어온 이 씨와 연관된 건 아닐까? 이거는 뭐 거의 답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 새끼가 범인이 아니면 뭐 누구야? 살해 순간이 명확하게 있지 않아가지고 다시 말하지만 이 새끼도 빠져나갈 군형을 계속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재판은 살인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생살인 말고 뭐 부작위라든가 아니면은 뭐 모르겠네. 또 이 새끼 또 진술을 바꿔가지고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죽였다. 그래서 촉탁 이렇게 이런 것도 이 새끼 워낙에 미쳐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때렸다는 거는 이제 나 밖에서 때렸다. 열 때 그것만 인정하니까 뭐 좀 추가로 폭행이 또 드러나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 요 정도 받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요. 아, 이게 제목만 봐서는 남편이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었고요. 아내가 바람이 났었습니다. 근데 그게 죽을 죄는 아니야. 죽을 죄는 아니고 그냥 욕을 존나 먹을 죄.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남편만 불쌍하게 됐네요. 자기 그냥 아내 먹여 살린다고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오고 그랬는데 그 시간에 연하남 만났어. 연하남. 11살 연하남. 그것도 윗집 사는 연하남. 이게 무슨 뭐 야동이나 나올 법한 시나리오네. 씨발 쓰레기장 앞에서 만나가지고 그지? 그렇게 되는데 하필 미친 새끼였던 거야. 이래가지고 아유 사람을 좀 이렇게 확인하고 만나야 되는 건데 요즘에는. 근데 확인을 또 어떻게 해? 아무튼 뭐 여자분도 살인을 당한 거긴 한데 근데 바람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사람들이 욕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그렇다고 뭐 죽어도 싼 년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그죠? 바람핀 부분에 대해서만 좀 이제 비판을 좀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필 또라이를 만나가지고 그죠? 상위 0.5% 새끼한테 잘못 걸렸네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1479회 아내의 마지막 음성 파일 1시간 45분에 담긴 그날의 진실이라는 편 봤고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사건 사이비종기 한번 볼까 하는데 굉장히 또 병신 같으면서 열받고 웃기거든요. 그거 한번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